뭐야? 한국이랑 똑같이 했는데 다 털렸다고? 미국의 한 대형마트에서 공무원과 마트 관계자들이 심각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셀프 계산대 CCTV를 보며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주리주의 한 시에 있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제시카입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 전역과 우리 시에서 키오스크와 셀프 계산대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키오스크와 셀프 계산대의 보급으로 인건비와 비용이 많이 절감되고 있다고 했죠. 우리도 비용을 줄이고자 이런 정책을 추진하게 됐죠. 아무래도 이민자가 많은 미국은 언어적인 문제도 많은데 키오스크는 각자의 언어로 설정만 해두면 주문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도 주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미국의 외식업계는 인건비 절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미국의 한 주에서는 올해 초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시급을 $20로 인상했고 다른 주들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는 식당을 운영하는 외식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키오스크와 셀프 계산대의 보급은 새로운 대안이 됐어요. 인건비도 절감하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죠. 특히 한국의 사례를 보면 IT 기술 발전으로 인해 키오스크와 셀프 계산대로 생활의 편리를 더해줬는데요. 이런 자료를 파악하면서 미국에서도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도 있었어요. 초기 설치 비용이 꽤 높을 수 있고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고객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했죠. 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팀도 갖춰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가 직원들의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동화보다는 직원들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더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했죠. 우리 시에서는 이런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서 키오스크와 셀프 계산대를 단계적으로 도입했어요.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파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죠. 이렇게 하면 초기 비용 부담도 줄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저희 시 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했어요. 특히 고령의 판매자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죠. 키오스크와 셀프 계산대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문제 해결 방법까지 상세히 가르쳐 드렸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반복 교육을 통해 점차 익숙해지셨죠. 또한 복지 차원에서 자영업자분들이 이 기계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 드렸어요.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였죠. 이런 지원 덕분에 많은 가게에서 키오스크와 셀프 계산대를 도입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자영업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인건비 절감 효과를 직접 체감하셨고 주문 오류도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의 반응도 아주 좋았죠. 특히 젊은 층에서는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주문이 편리해져서 만족도가 높았어요. 물론 초반에는 어르신들께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시에서 지원한 키오스크 도우미 제도를 통해 이 문제도 점차 해결해 나갔죠. 도우미들이 매장에 상주하면서 어르신들의 주문을 도와드렸고 차츰 어르신들도 사용법에 익숙해지셨어요.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저희 시의 키오스크와 셀프 계산대 도입 정책이 성공적으로 되었어요. 특히 저희 시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건 대형마트에서도 셀프 계산대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저희 시가 미국 내에서 IT를 가장 빠르게 선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마트 관계자들도 인건비 절감 효과를 실감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대형마트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시에서도 저희의 성공을 본받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여러 시의 담당자들이 저희 시를 방문해 시스템 도입 과정과 운영 노하우를 배워갔죠. 결국은 저희 미주리주 전체에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저희 시청에서도 다른 주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우리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그 결과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키오스크와 셀프 계산대 도입이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각 주의 특성에 맞게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 도입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저희 주의 모델을 따르고 있죠. 이렇게 저희 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정말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물론 일자리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저희는 이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전환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의 사례를 보면서 저희도 그런 성공을 거두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희가 성공이라고 믿었던 이 시스템에서 점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대형마트의 셀프 계산대였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둑질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계산대에서 한두 개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스캔하지 않는 정도였어요. 마트 측에서는 이 정도의 손실은 인건비 절감 효과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판단해서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죠.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아예 스캔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심지어는 산 물건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이런 대담한 도난 사례가 SNS를 통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따라하기 시작했죠. 결국 도난 물품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마트 측에서는 인건비를 지불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셀프 계산대로 인한 손실이 인건비보다 더 커진 거죠. 이 문제는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셀프 계산대를 도입한 다른 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특히 값비싼 전자제품이나 명품 등이 도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문제가 미국 전체의 이슈로 떠올랐어요. 대형 유통업체들은 보안 시스템 강화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일부 매장에서는 다시 유인 계산대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려고 했어요. 보안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AI 기반의 도난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죠.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윤리 교육도 강화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셀프 계산대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이제는 기술 혁신과 함께 더 효과적인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매장의 키오스크에서는 직원들마저 기계 속 현금을 빼가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마트의 셀프 계산대 돈을 통째로 뜯어가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죠. 처음에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력했던 저희 시를 다들 선구자처럼 여겼는데, 지금은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요. 왜 이런 위험한 시스템을 도입했느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특히 다른 주에서 저희 시의 모델을 따라 도입했다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서 그쪽에서도 책임을 묻는 상황이에요.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시의회에서는 거의 매일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했죠. 일부에서는 키오스크와 셀프 계산대를 완전히 철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상태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죠. 또 다른 의견으로는 더욱 고도화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도 있어요. 얼굴 인식, 지문 인식 등의 생체 인증 시스템을 결제 과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편리함 이면에 숨어있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아 안타까웠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고민했거든요. 그때 마침 저희 시장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키오스크와 셀프 계산대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한국으로 가서 그들의 노하우를 배워오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신 거죠. 시장님 말씀으로는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했고,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작은 가게, 카페, 심지어 길거리 음식점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안을 듣고 저희 모두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문제들을 한국은 어떻게 해결했을지 정말 궁금해졌죠. 특히 도난 문제나 기계 조작 같은 보안 이슈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배우고 싶었어요. 시의회에서도 이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단순히 저희 시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성공 사례가 있는 한국의 경험을 배우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했죠. 그래서 저희는 한국 방문단을 꾸리기로 했어요. IT 담당자, 보안 전문가, 그리고 제가 포함된 5명의 팀을 구성했죠. 2주 일정으로 한국의 도시를 방문해 다양한 규모의 매장을 둘러보고 관련 기업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가진 부분은 한국의 기술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정직하게 계산하는 문화를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이 궁금했거든요. 시의회에서 한국 방문단 계획을 논의하는 중에 정말 흥미로운 제안이 나왔어요. 한 위원님께서 셀프 계산대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도 함께 배워오자고 하셨죠. 이 제안을 듣고 모두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규제가 거의 없거든요. 가정에서는 주로 개수대 분쇄기로 하수구에 버리거나 그냥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고 있죠. 마트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더 심각하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도 203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러던 중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소개한 기사를 봤어요. 정말 놀라운 내용이더라고요.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의 98%를 재활용한다고 했어요. 가축 사료, 퇴비, 심지어 바이오가스로 만든대요. 20년 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묻는 걸 금지하고 분리배출을 의무화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참여예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일상생활에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해요. 종량제 시스템도 있어서 버리는 양에 따라 비용을 내는 거죠. 이런 시스템 덕분에 높은 재활용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물론 한국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대요. 불순물이 섞여 나오는 문제라든가 사료나 비료의 질 문제 같은 거요.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40% 재활용률에 비하면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가서 셀프 계산대 운영 노하우뿐만 아니라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도 함께 배워오기로 했어요.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는지, 수거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죠. 한국의 선진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면 우리 시가 미국 내에서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저희는 이 방문을 통해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도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미국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로 했어요. 이번 기회가 저희 시와 미국 전체의 무인 시스템 운영에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모두가 기대했죠. 한국행을 계획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건 어떤 도시를 방문할지였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서울을 생각했죠. 수도니까 다른 도시보다 훨씬 빠르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좀 더 깊이 고민해보니 우리 실정과 비슷한 도시를 방문하는 게 더 유익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다 대전이라는 도시에 대해 알게 됐어요. 한국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바다가 없는 내륙 도시라는 점이 우리가 속한 미주리주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대전은 한국의 과학기술 중심지로도 유명하다고 해요. 첨단 기술과 전통적인 도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라 셀프 계산대 운영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배우기에 적합할 것 같았어요. 팀원들과 논의 끝에 대전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시와 기업의 연락을 취해 방문 일정을 조율했고 주요 대형마트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견학도 계획에 포함시켰죠. 또한 현지 주민들의 일상생활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일반 가정집 방문도 요청했어요. 준비 과정에서 팀원들 모두 한국어 기초와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식사 예절이나 선물 문화까지 배웠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실수를 최소화하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팀원 중 한 분이 미주리주와 한국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우리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죠. 미주리주에는 한국 전쟁을 기억하려는 여러 흔적들이 있다고 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미주리주에도 38선이 지난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의 분단선과 같은 위도선이 우리 주를 지나간다니 정말 운명적인 연결고리 같았죠. 미주리주 내에는 한국전 기념비가 있대요. 그 기념비에는 한글로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그 아래에 부산의 중학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연의 배경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미주리주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많은 미주리 주민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고 해요. 우리 주와 한국이 이렇게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감동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이번 한국 방문이 단순히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어떤 것들을 더 배우고 경험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양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했죠. 비행기가 한국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팀원들의 마음은 더욱 벅차올랐어요.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죠. 13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지만 기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정보를 계속 공부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비빔밥이라는 한국 전통 음식도 먹어보면서 한국 문화를 조금씩 체험해 나갔죠.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자 모두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죠. 저희의 한국 방문이 단순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희망했죠. 드디어 인천공항 J터미널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희 팀은 한국의 발전된 IT 기술을 실감할 수 있었죠. 공항 곳곳을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며 청소하고 있었어요. 마치 미래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죠. 저희는 공항을 좀 더 자세히 둘러보고 싶어서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티켓 발권을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대신 셀프 체크인 기계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승객들은 그 기계를 이용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탑승 수속을 하고 있었죠. 와,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우러 온 거구나. 팀원 중 한 명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저희가 겪고 있던 문제, 즉 긴 대기 시간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한국은 이렇게 해결하고 있었던 거죠. 인천에서 대전까지는 기관의 지원으로 고속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동하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터미널에는 한국의 거의 모든 도시로 향하는 버스들이 빽빽이 서 있었어요. 버스 시간표를 보면서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미국에 비하면 한국이 정말 작은 나라인데 이렇게 많은 버스 노선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만큼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뜻이겠죠. 대전행 버스에 올라타면서 저희는 이제 막 시작된 한국에서의 모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게 해줄지 기대에 부풀었어요. 셀프 체크인 시스템, 로봇 청소기, 효율적인 대중교통.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저희는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전에서는 어떤 놀라운 기술과 시스템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대전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곧바로 대형마트로 향했어요. 한국에서는 도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저희 팀 모두가 깜짝 놀라 말을 잃고 말았어요. 마트 안에는 여러 대의 셀프 계산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경험했던 혼란스러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모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다가 순서가 되면 물건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가끔 스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들이 직접 직원을 불러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악용해 물건을 숨기려 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모두들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라고 미국과 완전 다른 시민의식이라고 감탄했어요. 저희는 약 1시간 동안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 시간 동안 단 한 명의 고객도 물건을 그냥 가져가거나 숨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게 계산을 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식의 차이라는 걸 느꼈죠.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시민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궁금해졌어요. 법적인 제재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 건지 알고 싶었죠. 그래서 저희는 마트 관리자와 면담을 요청했어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자세히 물어보기로 했죠. 마트 관계자는 시스템만 도입했을 뿐 시민의식에 관한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놀랐죠. 대형마트에서의 놀라운 경험 이후 저희는 작은 음식점도 방문해보기로 했어요.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했거든요. 음식점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긴 했지만 바쁘게 일하는 직원들은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작은 가게에서 어떻게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지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곧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손님들의 행동을 지켜보니 대형마트에서 봤던 것과 같은 높은 시민의식이 여기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손님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차례대로 주문을 했고 번호를 받아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함께 온 팀원은 여기도 도둑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했죠. 자세히 살펴보니 미국과는 확연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거의 모든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죠. 이런 현금 없는 결제 시스템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보였어요. 도난 위험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계산 시간도 단축되고 매출 관리도 더 쉬워질 것 같았죠. 저희는 음식점 주인에게 이런 시스템에 대해 물어봤어요. 주인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 주셨죠. 이 자리에서 20년을 장사하셨는데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오히려 더 편하다고 대답하셨어요. 이제 저희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볼 차례였어요. 이 부분에서도 또 어떤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될지 기대가 됐습니다. 저희 팀은 한국의 일반 가정집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어요. 실제 한국 가정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가정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여러 개의 작은 쓰레기통이었어요. 각각의 통에는 다른 라벨이 붙어 있었죠. 플라스틱, 종이, 비닐, 캔, 유리 등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세세하게 분류하고 있었어요. 집주인분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습관이 되어서 전혀 힘들지 않으시다고 하셨어요. 더 놀라웠던 건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완전히 별도로 처리한다는 점이었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특별한 통에 모아두었다가 지정된 날짜에 수거차가 와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재활용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불편하지 않냐고 여쭤보니 한국분은 워낙 오래전부터 습관화되어서 완전히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하신다고 대답하셨어요. 저희 팀은 이 모습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단순히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환경보호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 놀라웠죠. 저희 팀은 다음 일정으로 음식물 처리 시설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목격한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전국적으로 통합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처리 과정이 거의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시설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한국에서는 매립이나 소각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의 비율이 무려 90%에 달한다고 해요. 이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모두 놀라자 관리자분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시스템은 수거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분리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수거 차량으로 수거되어 이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되죠. 저희는 실제 처리 과정을 견학할 수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이동하면서 자동으로 분류되고 각종 이물질이 제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렇게 처리된 음식물 쓰레기가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된다는 점이었어요. 퇴비로 만들어져 농가에 공급되기도 하고 바이오가스로 전환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해요. 시설 하나로 처리 용량이 감당이 되면서 24시간 가동되어 효율성도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희 팀은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시설을 나오면서 저희는 이 경험을 어떻게 미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변화도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는데 모두가 동의했죠. 저희 팀은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처음 셀프 계산대와 키오스크를 도입할 때는 한국의 성공 사례를 보고 미국에서도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기술 도입 이면에 있는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며 다시 한번 셀프 체크인 시스템을 이용해 봤는데 그 편리함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술 외에도 많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희 팀은 매일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본 시스템을 어떻게 미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죠. 팀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또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법적, 제도적 변화를 위한 제안서도 작성 중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과 같은 수준의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하는 것은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 될 것 같아요. 시민의식의 변화, 제도적 정비, 기술적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갖춰져야 하니까요. 그래도 저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얻은 교훈과 영감을 바탕으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에요. 당장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한국처럼 효율적이고 정직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미래의 미국에서는 셀프 계산대와 키오스크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일상의 편리한 일부가 되어 있기를 바라며 저희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거예요. 이상 제시카 씨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편리함으로 자리 잡은 시스템인데 미국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군요. 저도 며칠 전 무인 계산대에 휴대폰을 두고 왔는데 다시 놀라서 다시 돌아가 보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걸 경험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포착이었습니다.